최근 경기도의 김밥집, 부산 밀면집 등에서 각각 수백 명씩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죠. 식약처 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는데 이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 어떤 점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로 딱이죠. 속재료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맛은 물론이고요. 영양까지 풍부합니다. 김밥 얘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김밥 먹고 탈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두 곳에서 270명 넘는 식중독 환자가 나왔습니다. 김밥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산하고 고일 난 사람들도 가족들도 와서 좀 황당하고 그러시는 거죠. 지난달 말부터 김밥을 사 먹은 손님들이 복통과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는데요. 수십 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죠. 취식을 했던 분들이 그냥 약간 코로나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게 신고가 안 됐었는데 소식을 접하고 이제 식중독이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신고가.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김밥집의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부부도 이렇게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의 쾌차를 바란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김밥 말고 다른 음식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나왔습니다. 바로 밀면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밀면집에서 지난달 말부터 집단 식중독으로 환자 45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밀면집에서 또 김밥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환자 가건물과 식재료 등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닭과 오리, 돼지 등의 장내 또는 자연에 널리 퍼진 식중독균인데요. 일단은 37도에서 가장 잘 자라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을 동반한 복통과 구토 등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염된 식재료를 완전히 가열하지 않았거나 조리 과정에서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만져서 교차 오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7월 평균 기온이 4.7도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의 폭염일도 8일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8월 역시 상황이 비슷할 거라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살모넬라균 관련 식중독 환자 수가 5,600명에 육박을 합니다. 특히 8, 9월에 환자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란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63%를 차지를 했습니다. 주요 원인 식품, 김밥, 그리고 계란 지단 등이 포함된 복합 조리 식품들이었는데요. 이번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부산 밀면집의 경우 양념장과 절인 무, 그리고 고명으로 올라간 계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거든요. 특히 계란이나 알 가공품은 살모넬라 오염 우려가 특히 높습니다. 취급과 보관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은 파손되지 않은 걸 구입해야 하고요. 냉장고에서도 다른 식재료와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이나 고기를 만졌다면 세정제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요. 조리할 때도 육류나 계란류의 경우 75도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는 게 좋습니다. 식재료를 같은 싱크대에서 씻어야 한다면 채소, 육류, 어류, 가공류 순으로 씻고요. 사용 후에는 세제 세척을 한 다음에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칼과 도마 역시 식재료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김밥처럼 만약에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조리를 할 때는 위생 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